신도들의 명단을 허위로 내고 또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았다면서 신천지 법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죠.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인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익을 해쳤다는 그렇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방침은 한번 신천지의 입장을 들은 뒤에 한 16일쯤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신천지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이 사단법인입니다. 네. 이미 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을 해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고요. 주무관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교의 자유라도 공익을 해야 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만약 취소를 한다면요.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천지 쪽에서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진다면 취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계속 끌 가능성도 있고요. 취소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가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가 원래 면제가 되는데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네. 그 최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여러 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죠. 살인죄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을 할 때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 혐의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세 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이제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 또 12집화장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죄 등을 좀 적용해서 처벌해달라.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지금 배당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야당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신천지가 자꾸 명예훼손한다. 새누리라는 당명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도 서울중앙지검 제1부에 지금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있고요. 이거 말고 신천지가 뭐 그 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명단 제출하지 않았던 거는 수원지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에 제일 관심은 살인죄가 적용이 네. 될 것이냐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살인죄는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로 사망케 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만희나 신천지 간부가 이런 죽일 의도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 이 서울시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적용했어요. 미필적 고의는 뭐냐 하면 충분히 죽을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마음을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 명단을 제출을 거부하고 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죽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 네. 이 살인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는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의 이 착수를 좀 해달라는 것, 또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지금 봅니다. 네. 그 이만희 총회장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뭐 음성 판정도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한 곳이 그 연수원이었는데 그렇죠. 폐쇄가 된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본인도 그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어요.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 폐쇄 조치를 내린 곳에는 못 가도록 돼 있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또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갈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이 법 조항은 사실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폐쇄 조치를 해놓고 폐쇄를 어기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면 저렇게 못하는데 단서 조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이만희 뭐 총회장이나 이 사람들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신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지내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냥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처벌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예컨대 자가격리라든지 수칙 같은 것을 거부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감염법 예방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역학조사를 할 때 허위로 한다든지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지금 그 부분 끝나면 입건할 생각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사람 중에 공무원이 있었다는 점은 이거는 또 어떻게 처벌이 이거는 될 수 관계 있어요? 당국에서 징계를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법 위반인데 이걸 처벌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관계 당국에서 엄중하게 징계 조치까지 내린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도 반대인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네. 신천지 신도다라고 하는 경우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혜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금맥이 싼다든지 아니면 먼저 검사를 해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이걸 처벌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이거 입건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어제 그 이른바 코로나 3법 네.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어겼을 때, 네. 뭐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2월 26일 날 국회 통과했고요. 3월 3일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했는데요. 네. 원래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처벌 조항만 한 달 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의결했습니다. 특히 3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 벌금을 매겼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좀 상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달 후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네. 근데 자가격리의 경우는 이제 보건당국에서 네. 공식적으로 그 자가격리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무슨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처벌이 달라지는 전자만 거죠? 처벌이 가능해요. 네. 보건당국에서 했던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요. 어떤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하자 이럴 때는 징계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걸 갖고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